예,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늘이 독도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귀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난 7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 보고가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보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때 또 말씀드렸던 게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해양 조사 활동에 대해서 일본이 항의를 했고 그 일본의 항의에 대해서 우리 해수부나 해양 경찰이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이렇게 이 침묵으로 대응하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대응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 매번 적극적으로 예. 대응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그 연장선에서 지금 정부가 독도의 날까지 지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제가 해수부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들어가 봤어요. 독도의 날에 대한 포스팅이 사라진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23년, 24년 독도의 날 포스팅이 전무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19년, 20년, 21년 모든 해에 다 독도의 날이 되면 독도와 관련된 게시물들이 올라왔는데요. 22년에 딱 3건 올라왔어요. 그리고 23년, 24년 전무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23년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3건이.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다음 맨 첫 번째 자료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림. 네. 이게 서울 한복판에 지난달에 저희 2024 그 트래블 쇼, 예, 요 사진 보셨죠? 기사 나온 거. 예, 기사로 봤습니다. 네. 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한국말로 쓰여진 일본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글로 쓰여진 이런 지도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하는 이런 지도가 여행 상품 그 박람회에서 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독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대통령과 해수부가 여전히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 10일 날 해양경찰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의 날 역대 어느 대통령도 단 한 번도 독도 수호 의지를 언급 안 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대통령 기념사를 쭉 봤는데요. 단 한마디도 없으세요. 대통령도 독도를 잊어버린 것 같고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해수부가 그것에 또 발맞춰서 해수부도 의지가 너무나 박약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를 기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여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는 한글날을 기념할 필요가 없고요. 제헌절을 기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을 정하고 그것을 기념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그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독도를 전 국민과 함께 즐기고 기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해수부가 대단히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국민 속에 독도로 만들겠다는 다짐의 방식이 저는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효적 지배가 가능하려면 지속적으로 국민이 즐기는 독도여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 기억해 주시고요. 독도에 대한 해수부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 독도 관련된 행사는 해수부뿐만이 아니고 해수부 산하기관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게 대표적으로 늘 드리겠고요. 예,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좀 그 경각심을 가지고 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올 8월에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이라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지도집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역사와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지리적인 이런 것들 다 담아서 네. 앞으로 더욱 더 홍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1분 더 주시겠? 예. 그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저희 그 현장 여수의 현장 갔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재난지원금 5천을 푸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네. 보험을 들었는데 재해보험을 들었는데 5천을 한도로 정해놓고 나면 사실 보험은 5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민들이. 그러면 5천이 더 이렇게 금액이 높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고 나면 이 보험을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중급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을 들어야 할 이유가 점점 없어집니다. 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어민들이 지적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보험은 내가 낸 겁니다. 물론 국가가 지원을 했긴 하지만 그러니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장관님. 오늘 독도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예, 저도 좀 놀랐네요. 네,